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김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제 및 논문을 써야 할 때 무엇을 참고하시나요? 설마 아직도 학부생 때처럼 네이버나 구글, 나무위키, 블로그 등에서 정보를 얻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대학원생으로서 과제나 논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교육 영상은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도서관을 이용하여 자료를 찾고 논문을 작성하여서 연구자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순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 방법과 희망도서 신청법, 원문 복사, 상호 대차, 과제 및 논문을 작성할 때 중요한 참고 문헌 및 각 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작성한 과제 및 논문의 표절률을 알 수 있는 터니니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부산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여기서 읽고 싶은 책이나 논문, 학술지 등을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통합검색 박스에서 원하는 책의 제목이나 저자, 키워드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의 제목을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소장 자료들을 더 보고 싶으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후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몇 개일까요? 정답은 4개입니다. 도서 상태, 소장처, 청구기호, 예약 이렇게 4개입니다. 먼저 해당 도서의 이미지 밑에 중앙도서관 대출 가능인지 확인 후 옆에 있는 세모 뒤집어진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하라고 했었죠? 여기서 도서 상태가 대출 가능인지 대출 중인지 확인한 다음 소장처에서 몇 층에 어떤 서가에 책이 있는지 책의 위치와 청구기호를 보고 책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책들이 다 대출 중일 때는 예약에서 예약 가능이 활성화되는데요. 이걸 눌러서 예약을 걸어두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예약 독차 문자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도서관에서 대출을 안 하시면 뒷순서의 학생에게로 넘어가게 되니 꼭 예약 문자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오셔야지만 먼저 책을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수업을 마치고 자료를 대출하고 싶어도 도서관 자료실 개관 시간이 끝나 원하는 자료를 대출하시기 어려우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북팩 대출 서비스입니다. 알고 계시거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북팩 대출 서비스는 자료실 개관 시간 중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로 서비스 대상은 대학원생, 야간특별과정 학생 등이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원하는 자료를 검색한 후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서 소장 정보 밑에 서비스단에 파란색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이걸 클릭하면 북팩 대출 신청창이 뜹니다. 수령처는 중앙도서관 2층과 보건과학관 안내센터 두 곳이 가능합니다. 단 중앙도서관 2층일 경우 자료실 개관 시간 안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과학관 안내센터는 학기 중엔 오후 7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방학엔 오후 5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처를 선택하고 난 후 신청을 클릭한 다음 꼭 도서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신청 확인 및 수령 기간, 시간,
장소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다 되셨으면 지정한 날짜에 맞게 수령초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북팩 자료의 경우엔 1인 1회에 5건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담당자와 통화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번엔 학술DB를 이용해서 논문, 학술지, 전자저널 등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합 검색에서 원하는 제목이나 키워드를 입력해도 됩니다. 그럼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겠죠?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에서 학술DB가 보이시나요? 이걸 클릭하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DB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찾고 싶은 주제 분야에 맞게 해당 학술DB 첫 글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널에서 자료를 찾고 싶으면 시널이니까 알파벳 C를 클릭한 후 데이터베이스명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즐겨찾기 부분이 노란색 별이 보이시나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자주 찾는 DB들을 찾아서 즐겨찾기의 회색별을 클릭하면 노란색 별로 바뀌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DB들을 즐겨찾기 하면 전체 리스트에서 우선순위로 먼저 보여주니 해당 DB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학술DB를 이용할 때는 꼭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학술DB에 관련된 정보 활용 교육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너를 화면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뜨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시널은 간호보건의학 분야에 대한 저널의 서지 정보를 비롯하여 저널의 원문, 참고자료, 간호술기 등을 제공하며 메쉬를 기반으로 제작된 간호보건의학 분야의 시소러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쉬는 의학 분야 통제어의 시소러스입니다. 펀메드의 화면이며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의학 관련 대표 데이터베이스로 생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의학, 간호학, 치의학 등 저널 색인 및 서지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DB입니다. DBPR는 국내의 전 주제 분야의 학회지, 원문 및 색인 정보를 제공하는 DB입니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즉 리스의 화면입니다. 리스는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며 구독하는 학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리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술DB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연산자를 알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불리한 연산자란 검색어들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정의하는 연산자들로 학술 검색의 기본이자 가장 효과적인 검색 방법 중 하나로 and, or, not 이렇게입니다. 먼저 and는 2가지 이상의 키워드들이 모두 포함된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여행 and 유럽을 검색하면 여행과 유럽이라는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결과가 나옵니다. 즉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가 or 연산자보다 우선순위입니다. or은 2가지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1개라도 포함된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or 유럽을 검색하면 여행 또는 유럽으로 둘 중 1가지만 만족된 결과가 나오며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ot은 not 뒤에 오는 키워드들을 제외한 검색 결과로 여행, not 유럽을 검색하면 여행이 포함된 결과 중 유럽이 포함된 결과는 제외하고 나오게 됩니다. 즉 차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리한 연산자인 and, or, not을 이용하여 상세 검색을 하면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필요한 자료가 도서관에 없을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희망도서 신청, 원문 복사 및 상호 대차입니다. 희망도서 신청은 본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희망하는 자료를 구입 신청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대상은 본교 구성원 전체이며 신청 기준은 신문과 도서 형태별로 신청 건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학생의 기준으로는 월별 도서 자료는 10건, 비도서 자료는 3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구입해주면 좋겠지만 당연히 아니겠죠? 신청 대상 자료의 기준은 교육 및 학술 연구를 위한 자료, 학생의 학습 및 교양을 위한 자료, 기타 대학 도서관 장소로 적합한 자료입니다. 이용 절차는 희망 자료를 신청하면 구입, 검토를 거친 후 자료를 주문한 자료를 입수하고 정리 및 서가 배열까지가 과정이며 이때 걸리는 소요 기간은 국내 자료일 경우는 약 1, 2주가 걸리며 국외 자료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가 배열까지 완료가 되면 신청한 학생한테 도착 알림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요. 이때도 24시간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지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도서 신청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메인의 희망도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항목을 선택한 후 서명에서 원하는 책의 제목이나 키워드를 입력한 후 파란색 버튼의 온라인 서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제목이나 키워드가 일치한 도서 리스트들을 보여줍니다. 원하는 책을 찾았으면 내용 밑에 자료 구입 신청을 클릭하면 희망도서 신청 서식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단 가격은 채워지지 않으니 정가를 기준으로 숫자만 작성한 후 맨 밑에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 도서가 있는지 확인 후 화면의 이미지처럼 깨끗하면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희망도서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청 현황을 보려면 밑에 목록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복사란 본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국내외 협력기관에 의뢰복사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이 있습니다. 대상 자료는 단행본, 학위 논문, 연속 간행물이 있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전체를 다 복사하여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리스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자료의 수령 문자를 받으면 본인의 학생증을 가지고 중앙도서관 5층 창의정보자료실로 가서 본인 확인 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에 원문복사 서비스라는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 항목에서 신청하려는 자료가 단행본인지 연속 간행물인지 구분을 한 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신청의 서식을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빨간색 별 표시와 빨간 네모 테두리는 필수 항목이니 자세히 적은 후 저장을 하면 됩니다. 꼭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대차란 본교 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를 협력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과 신청 방법은 원문복사 서비스와 동일하며 대상 자료는 협력기관마다 관해 대출이 가능한 도서만 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자료는 본교가 소장 중인 단행본, 대출 중인 자료, 학술지, 학위 논문 등 단행본이 아닌 자료들을 말합니다. 수령 방법은 앞과 동일하지만 연장이 가능하니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자료 수령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료를 미수령할 경우 1년간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도착 알림 후 24시간 이내 5층 창의정보자료실을 방문하여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납 예정일안에 반납을 하여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연구학습 지원의 상호대차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신청 항목을 선택한 후 원하는 도서를 신청 서식에 맞게 입력하면 되는데 빨간색 별 표시와 네모 테두리는 필수 항목이니 자세히 적은 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잠깐 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리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메인에 학술 DB를 선택하여 찾아 들어가는 방법과 홈페이지 맨 밑에 보면 리스 로고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 홈페이지 화면에서 부산가톨릭대 직접 접속님이라고 뜨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논문 및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리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네이버나 크롬에서 riss.kr을 입력한 후 회원가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창에서 간편회원 가입이 아닌 일반 회원을 선택하여 주세요.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는 네이버나 구글의 메일 주소를 입력해도 되니 입력을 한 후 확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 회원가입처럼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 선택 항목에서 서비스 이용 부분에 소속기관 이용자를 선택해야지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에는 부산가톨릭대학교를, 소속도서관에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별 표시를 다 입력하고 난 후 마지막으로 주소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었으면 리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계정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로그인 후 옆에 있는 설정을 선택한 후 앞에서 말한 대로 선택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검색하여 복사 및 대출 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헌 복사 신청이 원문 복사이며 도서 대출 신청이 상호 대차입니다. 문헌 복사 신청이나 도서 대출 신청을 선택한 후 해당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함을 체크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리스에서는 추천 논문 기능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키워드 및 자료를 검색한 후 플러스를 클릭하면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어를 추천하고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의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번은 이 자료를 본 이용자가 본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2번은 나만을 위한 추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내보내기는 쉽고 빠르게 참고문헌 작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으로 서지 정보를 메일, 엑셀, 텍스트, 레포웍스 등의 형태로 선택할 수 있고 간략한 정보로 보낼 건지 상세 정보로 보낼 건지 선택이 가능하며 참고문헌 양식을 선택한 후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4번 내서재 담기는 책장을 새로 만들어서 책장별로 원하는 정보의 주제들로 담아 관리하거나 보고 싶은 자료들을 담으면 해당 자료들은 별도의 검색 없이 내 책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5번 공유하기는 SNS 공유로 함께 보면 좋은 자료나 밖에서도 보고 싶은 자료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공유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리스에서도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빨간색 네모 테두리 안에 있는 마이리스를 클릭하면 리스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추천 논문에선 자료 이용의 취향을 반영한 추천 자료 및 이용 통계를 볼 수 있으며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내 자료 추천 알림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관심 키워드와 학술지를 설정해서 등록하면 새로운 논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책장은 앞에서 말했던 내 서재의 담기의 자료들이며 이용 방법은 내 책장 만들기를 해서 주제별로 새로 책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책장명을 클릭하면 이렇게 담아둔 자료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중간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논문 및 학술지, 과제 등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죠. 바로 참고문헌 및 각주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용을 하고 이걸 작성하는 걸 빼먹으면 바로 표절이 되겠죠? 인용과 참고문헌, 각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그리고 재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이 쓴 원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며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문을 요약하거나 원문에 함축된 뜻을 연구자가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재인용의 경우는 부이득한 사정으로 원문이 없는 경우처럼 원문을 참고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연구자가 인용한 내용을 다시 인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 문헌은 논문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작성해 놓은 리스트로 논문의 말미에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며 한글의 가나다 순서에서부터 영문인 알파벳 순서로 기입을 합니다. 각 주는 출처를 밝히거나 추가 내용을 적거나 근거 관련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또한 분야별로 인용하는 양식의 방법이 다른데요.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양식과 MLA 양식, APA 양식이 있습니다. 시카고 양식은 시카고 대학 출판부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숫자와 서지 양식, 저자와 날짜 양식 모두 가능하며 숫자와 서지 양식은 주로 인문학 및 예술 분야에 널리 쓰이며 저자와 날짜 양식은 주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본문 내 인용 원칙은 본문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원어를 기입하고 원어는 미점차로 표기를 합니다. 한 문장에 여러 개의 문헌을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에도 번호는 하나만 표기하고 하나의 각 주에 해당 문헌들을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문헌 간의 구분은 세미콜론을 이용하고 번호는 일반적으로 문장 부호인 마침표, 쉼표, 따옴표, 괄호 등의 뒤에 표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각 주와 미주일 경우 저자명은 이름과 성순으로 기입하며 문헌 제목은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고 도서명과 저널명은 이탈릭체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챕터와 논문명, 출간 자료는 큰 따옴표 안에 작성을 하고 인용한 부분이 언급된 페이지를 표시해야 하며 각 항목 간 구분은 쉼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해야 합니다. MLA는 현대언어학회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주로 문학 중심의 인문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인용 및 레퍼런스 양식으로 참고 문헌의 목록은 1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국내 문헌에서 해외 문헌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동일 저자의 여러 문헌을 인용할 경우 저작물의 제목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1저자만 동일할 경우 다른 저자의 이름 순이 기본 원칙입니다. APA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기본 원칙은 1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국내 문헌에서 해외 문헌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국문 레퍼런스일 경우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고 해외 레퍼런스는 저자의 성과 저자의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합니다. 동일 저자의 여러 문헌을 인용할 경우 문헌 발행 연도 순으로 배열을 하면 됩니다. 1저자만 동일한 경우 다음 저자의 이름 순이며 저자가 7인 이하인 경우엔 모든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8인 이상인 경우 앞에 6인의 저자명을 쓰고 3개의 생략점을 찍은 후 맨 끝에 저자명을 표기하면 됩니다. 시카고 양식과는 다르게 첫 줄은 내어쓰기를 하면 됩니다. 인용 예시로는 APA 양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행본과 학술 논문인 경우 학위 논문 웹사이트의 경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처럼 참고 문헌이랑 인용, 각주, 미주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어렵기만 하죠. 이걸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학술 DB들 중 하나인 레프웍스를 24년도부터 도서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레프웍스는 웹 기반 서지 관리 및 참고 문헌 관리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전자정보 자원에 대한 반입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유명 학회 및 저널의 서지 기술 원칙에 따른 참고 문헌 자동 생성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폴더 및 프로젝트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협업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용 교육은 24학년도에 따로 할 계획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선인이시란 것을 알거나 들어봤거나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손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이라서 안 보이지만 다들 손을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터닝잇이란 무엇일까요? 터닝잇은 표절 예방 시스템으로 논문 및 과제에 대한 표절 여부를 확인, 관리하여 사전에 표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능으로는 웹페이지, 신문, 잡지, 학술지, 논문 및 보고서, 단행본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일치율과 일치 부분인 유사도를 퍼센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논문 작성, 과제 평가, 피드백을 위한 도구, 영문법 자동 체크도 가능합니다. 또한 파일 제출로는 워드, 한글, PDF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터닝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회원가입입니다.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에 표절 검사 터닝잇이 보이시나요? 이걸 클릭하면 터닝잇에 대한 안내 및 소개와 빨간색의 바로 가기가 보이시나요?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학생들은 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신규로 계정을 생성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용자이십니까?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라는 곳에 쳐진 빨간색 네모 테두리가 보이시나요? 이걸 클릭한 후 학생, 조교, 강사 중에 학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규 학생 계정 만들기라고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MyCUPL의 개인 서비스, 개인정보 관리에 들어가면 회색의 네모 박스에 빨간색 표시로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보에 이름과 성을 입력해 주시고 이름 표기법에는 맨 밑에 성, 간격 없음,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는 12자 이상, 1개 이상의 숫자, 대문자나 소문자, 1개 이상의 특수문자까지 포함하여 총 4가지를 다 충족시켜야지만 됩니다. 보안용 질문과 답을 설정해 주세요. 사용자 동의 항목에 로봇이 아닙니다에 체크를 한 후 바로 밑에 있는 동의합니다. 프로파일 작성을 클릭해 주시면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생성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정 생성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파일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로드할 파일을 컴퓨터상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브라우저는 크롬이 가장 안정적이니 크롬으로 터닝잇에 접속하여 주세요. 둘째,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파일은 MS 워드와 PDF 파일입니다. 한글도 가능은 하지만 한 번씩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 업로드를 했는데 오류가 나타나면 한글 파일을 워드나 PDF로 변환하여 검사해 주시면 됩니다. 단, 스캔한 파일이나 워터마크가 포함된 PDF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메일에는 학교 이름과 본인 이름, 터닝잇 등록 이메일, 오류 스크린샷, 파일 원본을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로그인 후 클래스명 밑에 부산가톨릭대학교를 클릭하면 됩니다. 넷째,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보일 텐데 그 중 하나를 골라서 파란색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같은 내용의 클래스들이 여러 개 있는 의미는 하나의 클래스당 4번은 즉시 검사 결과를 보여주지만 5번째부터는 검사 결과 도출에 24시간, 즉 하루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5번째의 검사 결과를 즉시 원할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제출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섯째, 제출을 누르면 이런 창이 보입니다. 제출에 단일 파일 업로드를 선택하고 제출물 제목을 적은 후 파일을 선택하여 맨 밑에 보이는 파란색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이때 한 번 더 확인한 후 파란색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드디어 제출한 파일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F5키를 눌러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거나 5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유사성 항목 아래 %와 막대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창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도 검사 결과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1번 유사도 결과 % 숫자입니다. 2번 일치하는 자료의 모든 출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와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서 본문에서 매치된 부분을 찾아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3번 필터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설정은 파일 내 쌍따옴표 안에 있는 직접 인용문과 레퍼런스 및 참고 문헌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미만의 소스 제외도 설정 가능하지만 기본 설정은 크기별로 제외하지 않음입니다. 4번 ETS는 자동 영문법 체크 결과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동 영문법 체크 결과는 전체 영문으로 작성된 글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토익 주관사인 ETS 제공으로 자동 영문법 체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으로는 문서가 영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 언어나 너무 많은 특수 문자 및 표 등이 포함되면 영문법 체크 결과가 한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64,000자 이하의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작이나 논문 초록을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5번 결과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은 현재 보기와 디지털 수령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보기의 파일에는 유사도 검사 결과와 일치된 부분 및 출처 등 자세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수령증은 터닝잇을 통해 유사도 검사를 했음을 증명하는 간단한 문서입니다. 필요 및 제출 목적에 맞게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터닝잇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비밀번호 분실 시 로그인 창 밑에 보면 비밀번호 잊어버리셨나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에 클릭하여 순서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본인이 등록한 메일이나 성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터닝잇 서포트팀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한글과 영문 둘 다 작성이 가능하며 소속 학교, 본인 이름,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메일 주소,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적은 후 보내면 됩니다. 파일 결과 확인 시 업로드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래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뜨면 제출 파일이 한글일 경우에는 워드나 PDF로 변환하여 재검사를 하면 됩니다. 단, 스캔한 이미지나 워터마크 PDF일 경우는 읽을 수 없으니 파일 형식을 변환하거나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사도 결과가 0%일 경우 분야에 따라 유사도 결과가 낮게 나올 수도 있으나 파일 인식 오류일 수도 있으니 한글 파일일 경우는 워드나 PDF로 변환하여 재검사를 하면 됩니다. 반면 유사도가 무척 높게 나올 경우로는 출처를 체크해 보니 전에 썼던 페이지와 매치가 되었거나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하여 유사도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인 1계정이 원칙이며 학교 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출된 파일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소속된 학교의 터닝잇 관리자에게 요청 메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메일 제목에는 터닝잇 제출 페이지 삭제 요청, 내용으로는 본인 이름, 소속 기관, 터닝잇 이메일, 보고서 아이디와 제출 페이퍼 삭제 내용을 적은 후 보내시면 됩니다. 보고서 아이디란 디지털 수령증 안에 제출 아이디가 있으니 이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관 자료 검색, 학술 DB, 희망 자료 신청, 원문 복사, 상호 내차, 리스, 그리고 표절 예방 시스템인 터닝잇 사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논문 및 과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쁘겠지만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중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크게 3, 4월에 있는 신입생 이용 교육과 재학생 및 대학원생의 정보 활용 교육입니다. 교육 일정 및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페이지 맨 밑에 있는 행사 일정 및 열람실 현황 옆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해 주시면 교육 일정과 신청을 할 수 있는 달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듣고 싶은 날짜와 교육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끝이지만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앙도서관으로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